자, 일단 지금 여기가 나와 있는 차트가 지금 디바인 차트예요. 이게 디바인 차트인데 이 오늘 알려드릴 거는 어차피 지금 블럭 차트나 디바인 차트나 똑같은 그런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해가지고. 목소리 잘 들리죠? 예,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디바인 차트에서 지금 이 120분을 이게 블럭 차트에도 아마 밑에 이제 과열 지표 나와 있고 여기 위에서 이제 일봉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20분을 클릭한 다음에 일봉으로 바꾸고, 그럼 일봉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영상에서도 맨날 얘기했다시피 일봉을 안 보고 뭐 그 분봉 안에서 뭐 치고받고 하는 거를 먹는 거는 뭐 당일에 그 운이 좋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저도 지금 며칠 전에 영상도 올렸지만 단타로 90% 정도의 확률로 지금 4개월간 이제 계속 트레이딩 해오고 있는데, 일봉을 안 보고 주봉을 안 보고 월봉을 안 보면은 절대로 이게 무한 반복했을 때 승률이 90%는커녕 한 반타작도 안 될 거야. 아마 50% 만들기도 아마 힘들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봉을 보면서 내가 뭐 스윙을 하든 단타를 하든 일봉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 그 좀 더 알려드려야 될 게 많아요. 근데 많은데 꼬리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일봉이 전날에 이만큼 양보 뽑아 넣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종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꼬리를 살짝 뺐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종가가, 지금 현재 종가는 여기죠. 양봉인 상태고 아래 꼬리가 좀 나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보통 꼬리가 지금 짧죠. 짧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서 이제 전 고점이 여기가 저항점이잖아요. 저항점을 일봉 단위에서 저항점이기 때문에 꼬리가 짧으면은 그만큼 힘이 약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봉적으로 이게 통과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뚫고 아마 여기에서 닿았으면은 한 번 떨어졌다가 뭐 횡보를 하든 살짝 음봉을 더 뽑아줘서 꼬리를 더 아래쪽으로 더 뽑아준 다음에 다시금 이제 말아 올라가서 이제 일봉 전 고점까지 다다른 다음에 거기를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슈팅이 나와서 전 고점 뚫고 이제 신고가를 이제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꼬리가 짧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풀 매수를 한다, 그런 거는 굉장히 멍청한 짓이라 보면 되고, 과열 지표상으로는 설명을 드릴 게 딱히 없어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제가 뭐 거기에서도 현물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과열 지표에서 이미 이제 지금 여기 과매도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쭉 올려서 갖다 붙였잖아요. 지금 과매수 상태잖아요. 과매수 상태에서 지금 계속 버블을 형성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버블 형성 단계에서는 과열 지표에서는 딱히 설명드릴 건 없고, 요것도 오늘은 설명해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뭐 밴드적으로도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위아래로 벌어지면서 이제 주가가 상단에 붙어 있고 아래 밴드가 이렇게 계속 넓어지는 상태면은 이게 여기에서는 이제 매도를 보면 큰일 나는 그런 상태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쵸? 근데 이제 매도를 이제 어디에서 볼 거냐, 짧게 보는데 이제 지금 여기 아래 꼬리가 아주 짧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전 고점에 닿으면은 분명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서 짧게 먹고 나오는 정도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일봉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도박성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완전히 이제 스캘핑적으로 매도를 해도, 매도를 하더라도 스캘핑 쪽으로만 매도를 해야 되고, 물렸는데 뭐 끝까지 뭐 계속 뻐긴다, 그런 행위는 이제 자살행위라 보면 되고. 좀 설명해 드릴 게 너무 많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든 해가지고, 아마 이게 한 번에 듣기는 어려울 텐데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린지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은 여기 밑에 지표가 안 나오죠. 이럴 때는 연결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 밑에도 이제 지표가 나오고, 과열지표 상으로도 지금 주봉상으로도
예, 거품 상태이죠. 거품 상태고 지금 아까 전과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일봉적으로는 이제 밴드가 벌어지면서 아래쪽이 이렇게 밑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주봉 같은 경우는 밑에가 이렇게 오그라들고 있죠. 쪼그라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상단에 닿으면 분명히 저항점이 닿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상단이 지금 25,200 정도 되니까 25,200 거기까지는 지금 공간은 있고 지금까지의 모멘텀 상으로는 이제 충분히 거기까지 붙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주봉적으로도 지금 매도를 볼 때는 상당히 도박성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물리더라도 매수가 훨씬 더 나은 상태다 이런 거를 이제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주봉을 봤으면 월봉을 또 봐야겠죠. 월봉은 지금 밴드 상단에 붙어 있고 여기에서 뭐 이제 9월달이 지금 중반이 넘어갔죠. 19일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그거잖아요. 뭐지? 새마녀의 날. 예전에는 내마녀의 날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새마녀의 날로 바뀌었어요. 하나가 없어지면서 아마 현물 선호비 현물 옵션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마녀의 날인데 오늘 같은 경우가 오늘 같은 날 이게 여기가 밴드 상단에 붙어 있으니까 밴드 상단에 붙으면서 얘가 이렇게 벌어졌으면 모르는데 여기가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정이 왔다가 다음 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가가 지금 여기가 고점이고 다음 달이 이제 종가가 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월봉으로는 그렇게 막 단타적으로 당장에 내가 매매를 할 때 바로 참고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내가 물리면은 이제 어디까지 뭐 매수를 물렸으면 어디까지 버텨볼 수 있고 매도를 물렸으면 어디까지 버텨볼 수 있고, 근데 일봉적으로 주봉적으로 지금 매도를 물렸을 때 버티면은 큰일 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봉 주봉을 먼저 보고 월봉까지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거는 아시는 게, 이런 거는 대부분의 그 잘하시는 분들이라는 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른 게 이게 있잖아. 이게 이 현물이라는 게 있으니까 현물에서 일봉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지금 과매도 상태를 벗어나면서 증시를 이제 부양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왜냐면 나머지 애들이 다 지금 거품인데 이제 이런 나머지 애들은 다 이렇게 과매수 상태였어요. 거의 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상하색으로 돼 있죠. 이 부분들이. 근데 애플이 지금 파랑색이었다가 이게 여기를 뛰쳐나온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여기가. 근데 나머지는 다 지금 상하색이었단 말이죠. 과매수 상태. 그러니까 애플이 자연스럽게 미국 증시를 이제 부양하면서 나머지를 이제 이 거품인 상태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를 얘가 이렇게 쳐 올려주면서 방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스닥을 올리려면 애플이 올라갈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애플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일정 부분에 다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가 증시가 애플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TSMC가 무조건 같이 따라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다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들이 다 이제 과매수 상태라도 애플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태였는데 올라가 줬고, 지금 보면은 거의 과매수 직전까지 와 있죠. 여기 73으로 나와 있는데 과열 지표가 여기 아래에 있는 게 이게 애플인데 73으로 나와 있죠. 과열 지표가. 그래서 이게 곧 있으면은 거의 이제 90을 넘어서 100까지 붙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보통 이런 현물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갖다 붙여놓으면은 흔들다가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에 상승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에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봉을 봤으면 당연히 주봉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주봉을 보면은 주봉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적으로 테슬라가 지금 밴드를 확 뚫고 지금 도지로 형성되면서 지금 갭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만큼 많이 올라왔고, 나머지들 이제 아마존도 이제 횡보 중이다가 여기서 양봉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브로드컴 많이 올렸죠. 지금 거의 시총 이때 지금 시총이 한 3위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
이때 양봉 쭉 뽑아줬을 때. 그래서 지금 브로드컴도 많이 올라가서 밴드 상단에 붙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뭐 나머지 것들을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메타 플랫폼즈인데 메타 플랫폼즈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남아있죠. 많이 남아있고 모멘텀 상으로도 아직도 위쪽 상방을 볼 수가 있겠고,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전고점 가까이 붙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밴드가 이렇게 좁은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주봉 상태로도 일본 현물적으로도 매도를 본다는 거는 굉장히 도박성이 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나머지 이런 과열 지표 같은 것도 거품 들어가 있는 거 잘 보시고, 댓글을 한 번씩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할게요, 설명하면서. 그리고 뭐 월봉도 봐야겠죠, 당연히. 월봉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여기가 지금 알파벳이 구글이 이번 달 들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서 구글이 더 이상 쳐 올려주길 바라는 건 좀 도박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에서 이제 쳐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추진력들을 찾아야 되는데, 애플은 지금 일봉상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했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공간이 있으니까 아직도 충분히 상승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금 어쨌든 간에 상승이 훨씬 더 하락보다 더 가능성이 높아 있는 상태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 본장이 시작이 안 됐고 이제 그거죠, 새마녀의 날이죠, 새마녀의 날.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이렇게 쳐 올리다가 본장 전에 쳐 올리다가 말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오늘 제가 말하는 게 오늘 어디로 간다 뭐 그런 것들이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날에는 내가 좀 비중을 조절하거나 들어가더라도 물리면은 바로 끊고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약간 전략적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날은 내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날이다.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들어가더라도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은 차트상에, 그러면은 끊고 나오는 걸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미련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끊고 나오는 거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날과 그냥 내가 평상시적으로 확률이 좀 그래도 오늘처럼 이렇게 뭐 새마녀의 날 이런 이벤트가 없는 날이면 평상시 같으면은 더 내가 물렸어도 더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분봉도 봐야 되는데, 분봉적으로는 이제 120분봉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전봉도 양봉으로 길게 뽑아졌고 현재봉도 길게 양봉으로 뽑아져 있죠. 근데 전봉이 지금 꼬리가 없이 크게 이렇게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올렸었죠, 2시간 봉이. 그러면 지금 현재 2시간 동안 지금 시계가 9시 29분이니까 얘네가 11시에 이게 2시간 봉이 바뀌거든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1시간 30분이라는 거죠. 1시간 30분 동안 얘가 뭔 짓을 할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봉에서 이미 매수세가 굉장히 센 상태로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아래 꼬리 별로 없이, 지금 현재 봉도 아래 꼬리가 없어도 충분히 어느 정도 거의 750 이상까지, 지금 750이죠. 750 이상 뭐 거의 800까지 그렇게까지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다. 왜냐면 그 아래 꼬리가 보시면 알다시피 다른 봉에서도 아래 꼬리가 길게 나오고 이렇게 한번 주가가 이렇게 반전이 되죠. 아래 꼬리가 길게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다음 봉도 양봉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현재 봉에서도 아래 꼬리가 길게 나왔으면은 상승을 이렇게 양봉이 조금 나왔었더라도 이만큼을 이제 먹을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베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뭐 상승을 하기 전에는 얘네가 뭘 예를 들면 될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전 양봉에 지금 이렇게 힘이 굉장히 세서 제가 한 번
아래 꼬리가 없어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평상시 같이 뭐 이렇게 꼬리가 길게 돼 있었다, 뭐 그리고 윗꼬리가 길게 돼 있었다 그러면은 얘네가 여기에서 지금 이 양봉이 나왔더라도 장난질을 치다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저점 매수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120분 봉이 9시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9시 반이죠. 그러니까 30분이 지금 지난 상황이지. 30분이 지난 상황에서 30분 동안 요렇게 생긴 30분 동안 요렇게 생긴 애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이렇게 생긴 봉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 봉이 보통 안정적인, 내가 안정적인 저가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전봉에도 양봉이고, 이렇게 한번 추세가 한번 탄 상태에서 전봉도 양봉이고 아래 꼬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보는 걸 좀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짧죠. 사실은 지금은 안정적으로 저점 매수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디바인 보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저점 사이클이 안 왔죠. 사이클이 지금 중반까지 오다가 휙 털어버린 거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완전히 안정적인 2시간 봉 내에서도 안정적인 저점 타이밍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2시간 봉이 완벽하게 이렇게 저점에서 닿았을 때, 틱봉에서도 이렇게 저점 타이밍이 나왔을 때 그때 같이 들어가면 굉장히 타이밍이 좋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실투에서 이제 실투를 좀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연습을 해왔고, 앞으로 실투를 이제 처음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분 같은 경우도 하방에 닿은 상태에서 틱봉도 마찬가지로 하단에 닿아 있는 이런 사이클을 찾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디바인 차트 구매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현재 꼬리가 짧기 때문에 전봉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가 있었어도 여기에서 좀 장난질 치다가 아래 꼬리 한 번 더 크게 만들고 본장 시작한 다음에 아래 꼬리 한 번 더 크게 만들고 다시 이제 본장 시작하면 10시 반이죠. 10시 반에 여기까지 내려서 아래 꼬리 만들어 버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 버릴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제가 이게 지금 말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계속 보시다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강의를 계속 해드릴 테니까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보일 거야. 앞으로 얘가 여기까지 뺐다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추세가 바뀐 걸 확인했고 양봉 지금 유지가 되는 걸 확인했는데 아래 꼬리가 짧아 있는 상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저점을 지금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이해된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자, 이건 좀 디바인 개념인데 디바인도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디바인은 1분만 보는 게 아니라 1분 지금 제가 제일 작은 단위라고 여기서 지금 틱봉에서 하단 닿았을 때 매수를 보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제일 작은 단위는 이제 현물에서는 1분이고 1분이 지금 여기 아래 사이클이 많이 닿았을 경우에서 이제 가장 작은 단위의 매수를 들어가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체크해 줘야 될 게 120분도 같이 체크를 해 줘야 돼요. 2시간 봉을. 2시간 봉에서는 지금 브로드컴이 가장 하단에 닿아 있죠. 그리고 애플도 지금 하단에 다 내려가 있는 상태고 닿으려고 하는 상태고, 근데 이 정도는 뭐 어디 통일성이 보이진 않죠. 어딘가 한쪽에 뭐 아래쪽으로 붙어 있는 게 뭐 여러 개가 나와 있다던가 위쪽으로 붙어 있는 게 여러 개가 통일성이 보이지 않죠. 그럼 아직은 혼조 단계라고 보면 되고, 어떤 경우에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매수를 보고 있었는데 브로드컴이나 TSMC가 갑자기 여기가 상단에 닿아 있는, 상단 사이클에 닿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2시간 봉이 현물에서 한 두세 개가 그랬다 치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매수를 보면은 갑자기 얘네가 이제 여기 상단 사이클 닿은 다음에는 항상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2시간 봉 단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물리면은, 매수를 물리면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현물적으로 많이 이제 상단에 닿았을 때 사이클상. 그래서 항상 120분 같이 체크해주고,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제가 말했듯이 방금 전에 지금 여기에서 중간에서 매수를 잡았으면 지금 물렸겠죠. 그리고 120분 사이클에서도 아직 한참 내려가는 도중에 잠깐 튀어 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양봉이 두 개가. 그러니까 여기서 오르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뺐다가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어떻게 일봉을 봤을 때 어떤 상태라고 했었죠? 일봉이나 주봉, 월봉이 지금 현재 매도를 보기에는 좀 더 도박성이 굉장히 짙은 상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좀 너무 이게 하단 사이클이 완전히 아래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 그러면은 제가 말했듯이 어느 정도 하단까지 꼬리를 이제 음봉을 만든 상태겠죠.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그럼 지금 그림을 잠깐 그리면은 자, 지금 꼬리가 윗꼬리가 요 정도 형성돼 있고 지금 차트가 요 정도 형성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아래 꼬리 조금 있고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음봉이 여기 이렇게 윗꼬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음봉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꼬리가 이제 아래 꼬리가 위 꼬리보다 더 길죠. 이게 긴 상태에서 얘가 이제 양봉이 보이는 낌새가 보여. 그럴 때 이제 저점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얘가 이제 이만큼까지 꼬리를 형성했다가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서 양봉이 나오려고 할 때, 그리고 전봉들이 양봉으로 추세가 전환된 게 이제 2시간봉에서 확인이 되고 아래 꼬리가 현재 길면서 양봉이 나오려는 조짐이 보일 때, 그럴 때 이제 매수를 들어가 보면 꼬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수익을 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제가 뭐 90% 이상 수익을 이제 낸 거고 85%, 90% 정도.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매수만 이제 굉장히 유리한 상태니까 매수 물린 걸 계속 가만히 놔뒀으면 90% 만드는 건 쉽지 않냐? 쉽지 않아요. 왜냐면 뭐 요럴 때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대부분 패닉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도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물려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수 흐름인 거는 확실하게 일봉, 주봉, 월봉에서 체크는 되는데 이제 어디쯤에서 이제 매수를 무작정 볼 수는 없겠다. 그런 부분이 이제 주봉에서 보일 수가 있겠죠. 제가 그 쇼츠를 올린 것도 있는데 본격적으로 매도를 볼 거면 이제 주봉 단위에서 봐라 그랬던 쇼츠가 있는데 적어도 25,200까지는 지금 300, 25,200이나 300 정도 닿았을 때 그때 이제 좀 쏟아져도 쏟아질 수가 있지, 지금 매도를 본다는 건 좀 굉장히 도박성이 많은 상태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무작정 유튜버들, 증시 유튜버들이 지금 뭐 상승세가 굉장히 크다, 뭐 거품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무조건 매도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차트를 통해서 주봉을 통해서 어디쯤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좀 매수를 무지성으로 볼 수 없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스탠스를 잡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가도 계속 돌려보시면서 꼬리에 대한 것도 아마 지금 한 번에 이해는 안 됐을 건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몇 번이고 돌려보면서 그 꼬리에 대한 것도 한번 잘 익혀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난이도가 낮게 트레이딩해서 승률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승률이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승률이 뭐 어떤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유튜버 애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무조건적으로 다른 유튜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30% 정도만 승률이 나도 어떤 애들은 여기에서 30% 10번 해서 7번 손실 보고 3번 이제 승리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100만 원씩 먹으면 된다. 3번 승리할 때 100만 원씩 먹으면 300만 원 아니냐? 그 대신 7번 패배할 때 10만 원씩만 패배해라. 이거 개소리입니다. 이거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뭐 승률을 85%까지 만들면서 시행착오를 반복해 왔는데 이런 트레이딩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이미 한 번 이제
승리를 한 번 할 때 100만 원을 먹으면 이제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자만에 빠져가지고 패배 확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미 10번 했을 때 7번 패배했으면 인간은 이제 여기에서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여기서 뇌동하고 이 100만 원을 2번, 3번을 반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극도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극단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승률은 30% 먹어도 먹을 때만 많이 먹으면 된다, 이건 개소리고, 승률을 올릴 수 있는 매매가 뭔지를, 그거를 찾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몰두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승률은 최소한은 내가 봤을 땐 70%도 그렇게 높은 승률은 아닌 것 같아. 한 80%에 가까워야 돼, 80%에 승률을. 그러려면 제가 저번에 단톡방에 설명해드렸다시피 실투를 처음에 들어갈 때 내가 전략을 얘기해줬잖아요. 실투를 처음 할 때 처음에는 이기는 습관을 들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미니를 한다 치면은 뭐 한 거의 하루에 얼마씩이야, 하루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버는 거를 몇 번을 반복해서 최소한 3천만 원까지 쌓아 놓을 때까지는 극저점을, 그날 당일의 극저점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매수를 내가 잡을 정도까지 그거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이제 디바인 차트 개념인데, 이제 블럭 차트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일봉이랑 현물들이랑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선물이랑 현물이랑 같이 일봉, 주봉, 월봉을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안전할 때는 이제 이럴 때지. 사실은 4월 달에 이럴 때 이제 주봉이랑 일봉만 봤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여기가 저점인지. 그러니까 선물을 사실은 주식보다 더 주식같이 해야 되는 게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타를 하더라도 일봉적으로 어떻게 될지 판단을 한 다음에 단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선물을 할 때 주식보다 더 일봉을 잘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봉에서 이제 저점이 형성돼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를 잡으면서 단타를 해 나가는 거죠, 여기서. 왜냐면 물려도 이제 매수로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최저점이니까, 일봉상에서. 근데 이것만 봐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꺾여서 과열지표가 다시 한번 꺾이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 그거를 보완해 주는 게 이제 주봉이라고요. 그거를 보완해 주는 게 주봉이고, 주봉도 같이 체크하면서 포괄적으로 보는 걸 계속 연습해 나가다 보면은, 저도 지금 엄청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 건 맞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승률을 내는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지금 서서히 기미가 보이죠? 이제 아래 꼬리 만들고 가지고 놀았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보이죠? 그래서 지금 9시 44분이고 아직 10시 반까지는 시간이 꽤 남았죠. 그래도 10시 반 돼서 확 내려버릴 수도 있고, 지금 확 내렸다가 본장 시작하고 내린 척 하다가 다시 말아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확률을 높게, 그런 걸 좀 생각하는 거를 상상을 많이 해야 되고, 특히나 꼬리가 어떻게 형성이 돼서 반대쪽으로 이제 속이고 올라갈까, 그런 거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뭐 다른 지표 보는 거 연구할 필요 없고, 뭐 ADX가 좋니 MACD가 좋니, 뭐 트레이딩 지표에서 뭐 트레이딩 뷰에서 뭐 새로운 지표가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좋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꼬리가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120분 강의를 예전에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한번 이렇게 추세가 형성이 되고 120분이, 그러니까 120분에서 이제 꼬리를 잘 봐야 되고, 120분 꼬리 보는 걸 잘 보면은 이제 나머지 봉들도 이제 보는 건 굉장히 쉬워져요. 얘를 이제 중심으로 본 다음에 나머지 60분, 30분, 15분 이런 것들을 꼬리의 꼴을 잘 보다 보면은 얘를 보완해주면서 이 120분이 이제 어떻게 갈지, 이 추세대로 그대로 갈지 아니면 뭐 횡보를 더하다 갈지, 그런 것들을 나머지 봉들을 보면서 이제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120분을 보는 그 120분을 앞으로 어떻게 형성될지, 그리고 120분의 꼬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렇게 간다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상상을 하셔야 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120분도 아직 좀 120분 보는 볼을 연습을 다 했는데 부족하다. 근거를 더 얻고 싶다 그러면 또 240분 봉이 있어요. 240분 봉도 보고 360분 봉도 보고 480분 봉도 보고 600봉도 보고 900봉까지 봐요. 900봉까지. 뭐 더 보는 사람도 있고 뭐 1000봉도 1000봉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솔직히 필요 없는 것 같고 900분까지를 보면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전체적인 맵을. 예. 그러니까 120분 봉뿐만 아니라 써줄게요. 노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0분 봉뿐만 아니라 240, 360, 480. 그러니까 120의 배수잖아요. 배수. 120 배수, 600. 나머지는 이제 600까지는 이제 120 배수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900을 본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먼저 보는 게 뭐라고 했죠? 제가 딱 틀자마자 보는 게 당연히 봐야 되는 건 이제 경제 관련 뉴스고, 경제 관련 뉴스에서 오늘 뭐 금리 인하한다 아니면 어떤 그런 지표들이 나오는 거야. CPI가 있구나 뭐 그런 걸 보고 먼저 변동성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겠구나 그걸 이제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 뭐 보라 했어요? 일봉을 본다. 근데 이제 120분 봉 나와 있는 거 이거를 클릭해서 여기 일봉으로 바꿔서 보면서 과열 지표 체크하고 밴드 상태 체크하고 제가 말했듯이 꼬리 체크하고 캔들 체크한다. 그리고 주봉 보고 마찬가지로 주봉 보면 여기 밑에 안 나오면은 연결 눌러주면 나와요. 그래서 주봉에 지금 그 마찬가지로 밴드 보고 밴드 위에 공간 얼마나 남아있나 보고 아래쪽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지 밑으로 벌어져 있는지 밴드를 보고 과열 지표도 봐주고 그리고 월봉도 봐주고, 월봉은 주봉을 이제 보충하는 개념으로 월봉을 같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다음 달에 뭐 올라가고 12월까지 상승장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지금 밴드 상단에 붙어있죠. 월봉이 지금. 그럼 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뚫고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든지 꼬리 빼고 다시 내려왔다가 종가를 여기서 다음 달에 형성한 다음에 다음 달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거를 이제 주봉 일봉이 어떻게 이제 꼬리 형성이 되는지를 보면서 이제 월봉에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주봉 일봉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하셔라. 여기 보면 상단에가 25,200이니까 월봉상에 25,200까지 진짜 조금 남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닿으면은 꼬리 빼고 떨어져서 다음 달로 이제 종가가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신고가를 더 이상 갱신 안 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번 달에. 뭐 그런 것도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연봉은 뭐 당연히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연구할 필요 없죠. 예. 이때가 지금 22년도 코로나 때였고 연봉은 이렇게 생겨왔으니까 크게 연구할 필요는 없고, 월봉, 주봉, 일봉을 잘 보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시는 걸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분봉을 보면서 아까 얘기했죠 저. 예. 120분 여기에서 꼬리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120분을 보충하는 개념에서 240, 360, 480, 600, 900을 봐라. 이게 모두 다 돼야지 이제 승률이 85%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이런 것까지는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 이것도 잘한다는 분들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랑 다른 거는 이제 현물을 이렇게 과열 지표랑 함께 밴드도 같이 이렇게 모아 놓으면서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 그래서 이렇게 좀 치밀하게 하시는 게 좋고, 예. 일봉이 지금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애플도 지금 과열 지표 다 닫기 일보 직전이고 공간도 얼마나 남아있더라 이런 걸 같이 보고, 예. 지금 이게 TSMC인데 올라가다가 일정 부분 음봉이 나온 거니까 이게 눌렸다가 다시 한번 꼬리 빼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떤 경우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종목이기 때문에 TSMC가 지금 음봉이 떨어졌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내렸다가 꼬리 빼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라는
추측을 이해되시죠? 그리고 주봉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주봉 또한 지금 테슬라는 이 정도 밴드를 뚫고 올라가서 도지가 적혀 있는 거는, 도지가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 해석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건 지금 과열 상태고, 나머지 부분들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남아있냐,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세가 잘 지켜왔냐, 잘 지켜오다가 횡보를 했냐,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보면은 방금 전에 일봉 봤을 때처럼 TSMC를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런 걸 유추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추하면 또 나머지 봉들이 다 좋으면은 테슬라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테슬라 너무 과열이다, 지금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월봉도 같이 봐주면 좋고, 월봉은 지금 이번 달이 지금 10일 가까이 남아 있는데, 10일이면 거의 뭐 8거래일 정도 되려나? 다음 주 뭐 8거래일도 안 될 거예요, 남아있는 지금 거래 일수가. 그러니까 평일수가 아니, 평일수라 보는 얘기죠. 8거래일 정도 될 건데, 지금 이게 8거래일 정도 된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종가가 형성될 것까지 생각을 해야죠, 그쵸? 지금 월봉으로만 보면 굉장히 지금 약간 과열 단계로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해드렸던 그 선물 월봉이랑 일맥상통하죠. 지금 굉장히 과열 상태에 돼 있고, 조금만 올랐다가 꼬리 빼고 떨어질 수 있는 상태다, 월봉상. 그래서 지금 얘네들도 비슷하죠, 생긴 게 이만큼 쳐 올리고 있고, 얘도 TSMC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월봉적으로는 어느 정도 더 올렸다가, 공간적으로 더 올렸다가 뭐 떨어져도 이상한 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계속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오늘은 이렇게 나스닥이 일봉상 뭐 꼬리를 이만큼 빼고, 이거는 다음 단계고, 꼬리를 이만큼 빼고 이만큼까지 오를 수도 있겠다, 전고점 깰 수도 있겠다, 이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토대로 해서 오늘 나스닥이 양봉 마감을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뭐 그거 있잖아요, 그 본장이 끝나기 전에 10분 전에 굉장히 많이 요동치는 거 알죠? 그래서 얘네가 오늘은 여기 안 가는 척 하다가 오늘 본장 끝나기 10분 전에 안 가는 척 하다 분명히 또 끄집어 올리겠구나, 뭐 이런 거를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봉 마감, 음봉 마감, 본장 끝나기 전에 쳐 올릴 수도 있겠다, 본장 끝나기 전에 오늘은 눌릴 수도 있겠다, 뭐 보합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뭐 완벽한 답은 뭐 정해는 못 드리지만 이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은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옛날부터 연구를 해왔고, 그래서 뭐 저점을 만들고 저점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이제 튀어나가는 확률이 높다, 이런 차트도 만든 건데, 옛날부터 해왔던 얘기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해왔던 거랑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뭐 단타를 해서 4개월간 이제 뭐 85% 승률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옛날에 했던 말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옛날에도 제가 꼬리에 대한 그런 강의는 했었어요. 옛날에도 꼬리에 대한 강의는 했었고, 이렇게 꼬리를 얇게 빼고 올라가는 척 하는 거는 결국에는 보합을 만들거나 다시 긴 꼬리를 만들로 내려온다, 분명히 그런 걸 강의를 했었고, 얘가 긴 꼬리를 만들고 여기까지 음봉을 만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데에서 매도 걸리는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손실을 크게 보고, 기관 세력들은 이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거겠죠. 얘도 지금 여기 하방 사이클 다 하니까 여기서 튀어 올라가는 거고, 틱봉에서도 이만큼 가치가 이제 나오는데,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이제 120분까지 같이 이제 밑으로 하방이 닿았다가 튀어 올라가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런 거는 디바인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이제 요 개념이 이제 블록 차트도 같이 있는 개념인데, 요거는 이제 보는 법을 제가 오늘은 좀 너무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과부하 올 것 같으니까 오늘은 설명을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는 분들은 질문하시고, 아니면 제가 이따가 10시 반까지 이걸 틀어놓다가 10시 반에 이제 본장이 시작되고 한 30분 정도는 아까 드렸던 설명에서 본장이 어떻게 흘러가겠다, 본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올라가는 이유, 그런 걸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잠깐 휴식을 하던가
10시 반까지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질문을 답변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할게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0점 중에 이해가 이제 최대 내가 이해를 거의 다 했다 그럼 10점이고 내가 거의 이해 못했다 그럼 3점이고 다음에 이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할지 고민을 해볼 테니까 이해한 그런 점수를 한번 적어줘 보세요. 7점? 어느 정도 틀은 이해했다는 거네요. 9점이신 분은 이해를 많이 하셨네. 8점. 지웅님도 8점 거의 이해하셨고 이거는 계속 돌려다 보면은 아실 거예요 이제 무슨 말 하는지. 그리고 특히 꼬리에 대한 거는 제가 설명을 더 해줘야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이거는 지금 상승 중에서 이만큼 올라간 게 구라 상승이고 분명히 이제 아래를 확인하러 내려온다. 그 설명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얘가 이렇게 틀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위로 꼬리를 크게 올렸다가 틀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이 꼬리에 대한 설명은 제가 좀 주기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시 반까지 질문하는 시간으로 할게요. 제가 이대로 둘게요. 질문 없으면 제가 그냥 이대로 놔둘 테니까 보시다가 이따 본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